휴먼 라이브러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담화 말씀에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미루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은 그 어머니와 저와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백이 있는 땅이 나오는 대로 열매 있는 먹는 채소나 과일을 심으시고, 아내는 뭐 땅이 나오는 대로 꽃을 심으려고 하고, 저는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이 항상 싸우거든요. 에, 오늘은 아주 그냥 편하게 듣는 저희 우리 자매님들 세 분이 남미라는 아주 먼 곳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살기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 느낌을, 물론 남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방문하신 적도 있는 분이 많이 있으라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듣고 보면서 좀 뭐가 다르고 나의 생각이 어떤 것에 더 감명이 깊게 오는가, 이런 것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 맹자를 좀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뭐 조장하였다, 뭐 조장되었다, 이런 조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재밌게 저도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옛날 그 고사인데, 송나라 그 농부가 뭐 논에 나가서 벼가 빨리빨리 안 자라니까 빨리 자라라고 벼를 조금씩 잡아당겨 놨어요. 그 이제 도울조, 기일장 해가지고 조장, 이런 단어인데, 아들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막 논에 튀어나갔죠. 근데 이미 벼는 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담화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생각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것은 스스로 극복하면서 또 성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남미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와 이 모든 성향이 반대되는 개념이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담하게 전하는 이런 여행에 대한 후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감성과 어느 정도 다른가, 이런 느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박점석 자매님, 그 다음에 박연화 자매님, 그 다음에 양보영 자매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진행하여 주시죠. 예, 서울에 사는 박정섭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4월 19일 날부터 4월 19일 날 한국을 떠나서 5월 25일 날 돌아왔으니까 한 37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의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뭐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세 명이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제 말을 주로 하고 그 다음 분들은 이제 뭐 사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얘기는 있는데, 그냥 뭐 아르헨티나도 많은 시간을 갔었는데, 그 얘기는 거의 지금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적어본 것을 좀 읽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여기 개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계속 형제자매님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 뒤에 호칭은 빼고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같이 처음에 여행을 가기로 한 박연아 자매는 모두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마음을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상 멀리 외국으로나 가야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아둘람 회원이 있는 나라를 하나씩 꼽아보다가 남아메리카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에게 동행을 제안했고 나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수락을 했습니다. 박연아 자매는 아들람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온 오프 모임에 적극으로 참여하여서 그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여러 번의 통화, 두 차례 직접 만남을 통해 여행을 함께해도 무난한 사람인 듯 싶었습니다. 서로 친숙하지는 않지만 긴 여행에는 오히려 적당한 간격이 있는 관계가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만 여행을 했던 터라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워낙 멀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포기했던 곳인데 아들남 회원인 박우물 형제가 있는 나라여서 마음먹기가 쉬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박우물은 본인이 중남미 여행 전문가라며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믿고 오라고 적극 권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페루는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 계획도 아무 사전 지식도 없이 그의 안내만 따라 가볍게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다만 패키지 여행같이 찍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몇 군데 가지 않고 동네 구경하면서 쉬엄쉬엄 여행하고 싶다고 요청했었습니다. 박우물은 그게 제대로 하는 여행이라고 좋다고 했습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만 가도 남아메리카를 다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연아와 둘이 가기로 시작했었으나 뉴욕에 있는 양보영 자매와 박연아의 아는 언니 원애리 씨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박우물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임순 씨, 지금 여기 계시는 이병석 형제님 아내이시죠? 김임순 씨가 아르헨티나에 합류할 거라는 얘기를 박우물로부터 들었으나 그의 여행 계획 변경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리마 공항에 밤 1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지 25시간 만이었습니다. 한 달여 사용해야 할 물건들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이 분실되었을 때는 허공을 걷는 듯 했습니다. 손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몸과 마음이 허전한 채 공항 건물을 나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한층 칠흑 같았습니다. 호객하는 택시 기사들의 소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아우성으로 들렸습니다. 혼자 7, 8분 어둠을 지나 공항 밖 주차장에서 박우물을 만났습니다. 헤매다 만나 그의 목소리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화면에서만 5개월 정도 보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우물이 호객하는 택시를 골라 요금을 흥정하였습니다. 아, 저렇게 흥정해서 택시를 타야 하는구나. 페루 여행을 배우는 첫 시청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박우물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박우물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화면을 통해 잠깐 보았던 토끼 같은 5살, 7살의 하리 누리와 그의 아내입니다. 온라인에서 박우물 형제 배경으로 보던 익숙한 액자 그림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오긴 온 거구나. 첫날 아침 박우물은 기타로 환영곡을 연주하여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나흘 동안 박우물 안내로 리마의 낯선 거리를 다녔습니다. 산마르틴 광장, 리마 대성당, 프란치스코 성당 지하 카타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세비체, 퀴노아밥, 로모 산타루, 보유알라 브라스카 등 낯선 음식은 내 혀를 긴장시켰습니다. 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두 딸 하리 누리와 함께 가기로 한 날, 그의 아내와 처제도 함께하여 가족 소풍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뷔페 식당과 카페에서 박우물의 가족 5명과 식사를 하고 바닷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보드 타는 사람들,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을 보면 내 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보며 마음을 넓혀 보았습니다. 애태우던 내 여행 가방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흘 동안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시 돌아왔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용서해 줄게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37일 여행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낯선 곳에서 준비할 것을 생각하니 까마득했었는데 다시 돌아온 가방에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참말로 다행이었습니다. 리마에서 네 밤을 보낸 후 배낭에 3박 4일 일정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 리마의 동남 지역으로 여행에 나섰습니다. 리마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걸려 쿠스코 공항에 도착하여 마추픽추와 잉카의 도시였던 쿠스코, 침대 버스 7시간을 타고 푸노의 티티카카 호수, 그리고 아레기바를 구경하고 다시 리마로 오는 코스였습니다. 쿠스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가야 합니다. 이동하는 콤보 안에서 마추픽추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박우물은 입장권과 기차표 예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며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원에리가 블로그 검색을 해보더니 마추픽추 입구에 갔는데 입장권 못 사서 비싼 기차비만 날렸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입장권을 예매했습니다. 남은 11시 입장권에 맞추다 보니 비싼 잉카레일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놀랐습니다. 해발 2437m에 있는 고산 도시인 마추픽추는 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 유적입니다. 시간별로 입장수를 제한하여 관리를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잉카레일 기차를 타고 또 이어서 버스를 20분 타고 마추픽추 입장할 때는 여권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시간이 11시가 되니 들어가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 들어오기까지 많은 절차를 밟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사진으로만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추픽추가 잘 나오는 곳에서 독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배경사진 놓고 찍은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철제 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 정교한 석조 건축, 조각술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태양의 신전 경우 거대한 자연석을 거의 손대지 않고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를 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양보영 고산병으로 걷는 걸 힘들어 하는데 앉을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 쩔쩔맸습니다. 박연아는 잘 올라갔다가 내려와 숙소 근처 오얀따이 땀보 기차역에 내리더니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힘들어 했습니다. 둘은 저녁도 안 먹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전날부터 8시간마다 고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3,500m 넘는 고산 지역에서 이틀이 되니 고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보영과 박연아가 밤새 힘들어하더니 집으로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37일 일정 중에 이제 일주일 됐는데 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가겠다고 할까 생각하니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게 썼습니다. 아주 난감했습니다. 일단 쿠스코로 가보고 다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쿠스코에서 박연아는 한국에 있는 딸의 충고에 그대로 견뎌보기로 마음을 바꿨고 양보영은 고도가 낮은 아래깃바로 우리보다 먼저 박우물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마추픽추 다음 코스인 쿠스코와 푸노, 아레기바에 여행하며 머무르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씩으로 계획해 놓은 것 확인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쿠스코를 2~3시간 만에 둘러보아도 충분하다는 박우물의 설명이었습니다. 계획한 일정대로 8시간씩 버스나 콤비, 비행기 타고 점 찍듯 여행하다가는 우리 몸이 남아나지 않을 뿐더러 점 찍는 여행일 것 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일정도 비슷한 걸 그때야 확인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여행 전문가 관점에서 엑기스만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려고 모든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즉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오기 어려운 먼 곳인데 예약이 안 된 거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유여행을 많이 해본 원혜리는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연아와 나는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불만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 번 오기도 어려운 남아메리카 여행인데 나중에 후회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가이드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좀 편하게 여행하려고 동행을 수락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정, 관광지, 호텔 등을 직접 예약하는 상황인데 바구물이 동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헤어져 따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레기빠로 먼저 간 양보용은 바구물과 동행하여 페루 여행을 했습니다. 3박 4일 준비하라던 리마 동남쪽 일정을 우리는 9박 10일을 여행하고 리마로 돌아갔습니다. 준비 없이 간 우리가 이제는 여행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다음날 관광지를 검색했습니다. 도시를 옮길 때는 호텔도 정하고 항공권도 예약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한 달 동안 호텔에서 TV를 한 번도 켜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셋은 여행 스타일이 비슷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갔지만 그 도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해 소소한 골목길, 벽화마을, 맛집을 다녔습니다. 더 머물고 싶은 도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루 이틀 더 지냈습니다. 한 도시에 3박에서 길게는 5박까지 머물렀습니다. 장시간 머무르고 싶은 곳을 위하여 동선이 맞지 않는 곳은 계획한 곳이지만 포기도 했습니다. 예매해 놓은 7, 8차례 항공권 일정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망설였으나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장소를 찾아가는 것, 음식을 찾는 것은 구글 지도 앱이, 항공권 예매는 스카이 스캐너가, 호텔을 정하는 것은 부킹닷컴과 에어비앤비가,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구글 번역 앱이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운 앱들입니다. 여행 가방을 분실했었고 믿었던 동행 가이드와 헤어져 감정적으로 어려웠고 구글 지도를 켜고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오토바이의 원혜리가 핸드폰을 날치기 당했고 흥정한 택시비보다 4배를 더 달라고 위협하는 기사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박연아와 원혜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 교대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아니라 3명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최남단 아르헨티나의 깔라파테에서는 권혁태 형제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둘람 초창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깔라파테는 상당히 편하고 해방의 땅이라는 그의 말에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싶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남미 여행 전문가라는 말과 세계 테마 기행에 나왔다는 외형만을 보고 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한 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설정한 상식과 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의 다양한 면을 못 본 나의 실수였습니다. 처음 만났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행한 여행, 온라인으로 본 사람을 찾아간 여행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고 스스로 말해 왔었는데 이번에 외형과 타이틀에 눈 감아버린 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리 한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거나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패키지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여행에서는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무난하게 여행을 다녀오게 되지요.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일상용품을 빌려 쓰는 5일간의 경험을 했고 빌려 쓰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을 알았습니다. 결핍은 불편하지만 깨달음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남아메리카 여행을 하고 싶지만 너무 멀고 힘들까 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 가까운 동남아 여행이나 다를 바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비행기 시간이 25시간으로 긴 것뿐인데 심정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자유여행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남미 여행하겠다는 사람에게 패키지 여행 반값 경비에 자유여행을 가르쳐 주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계획이 빗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유여행을 위해 마음이 설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좀 질문 이렇게 물어볼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뭐 마이크 키시고 없으면 바로 박연화 자매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백정 원장님 잠깐 말씀하시죠.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자유여행 갈 기회가 되면 우리 박정석 자매님 꼭 섭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남미 여행하는 법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반값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연화 자매님 마이크 키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박선수 자매님 그 쓰신 글 꼭 저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완전히 하나하나가 모든 걸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네, 저는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조금, 박선수 자매님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 좀 저 개인적으로 본 그런 시각적인 면들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음, 이렇게 화면이 공유가 됐을까요? 됐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여기 아들랑 공동체에서 만난 언니들하고 함께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첫 남미 여행이었고요. 좀 낯설지만은 또 설레는 그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페루 리마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쿠스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또 뭐 리마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약간 설명하신 거에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들어와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깔라파테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엘찰테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부에노스에서 다시 비행기를 환승해서 여기 어딨나요? 이과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여행을 다시 리마로 돌아오는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넘어가죠? 아, 저희가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면 좀 여행지 순서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좀 공유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어, 보입니다. 예. 네. 이번 여행이 어쨌든 기회를 준 박우물 형제의 가정이고요. 아마 뒤에 액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한 모습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중간엔 두 아이들입니다. 제가 여기 이 집에서 4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침마다 아이들 등굣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을 같이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그 아침 일찍 열리는 현지, 시장을 또 둘러보면서 여기가 워낙 한국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굉장히 또 시선을 받는 그런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일 있는 동안에 이제 양보영, 우리 여기서 그냥 호칭을 그냥 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영 언니를 이제 같이 합류를 했고요. 그 온라인에서 만나다가 사실 실제 보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보영 언니는 그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간식거리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리마에서 떠난 곳이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첫 번째 사진이 저희가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 이제 대기하는 동안에 저희가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차 안에서 이 직원들이 정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직원이면서 안에서 모든 공연까지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뭐 패션쇼도 뭐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갑자기 불려 나가서 어 춤도 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여행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도 좀 낮추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추픽추를 결국 올라갔는데요. 여기는 그나마 쿠스코보다 고도가 좀 낮아서 그나마 이제 견딜만 했었는데, 우리 양보영 언니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끝까지 잘, 같이 다녀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연배가 저보다 훨씬 이제 연배가 높으신데도 그 정섭 언니의 그 체력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과연 저는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두 분을 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모습들을 같이 움직이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행지는 그다음에 쿠스코입니다. 쿠스코는 그 잉카 문명의 중심지인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고요. 여기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지배가 되다 보니 많은 것들이 뭐 그 스페인에서 보는 모습들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웅장한 잉카 건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것보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굉장히 더 좋은 영상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이제 영상들은 제가 좀 뺐습니다. 어, 여기 가서 제가 그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도 굉장히 놀랬지만 그 K 문화가 이렇게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깊숙이 자리 들어와 있는지도 굉장히 실감을 했고요. 여기에 다니면서 저는 마치 연예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알파카 직접 제조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그 알파카에 대한 얘기들 하지만 뭐 대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그 설명하시려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저도 이제 감명 깊었던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신데요. 저렇게 알파카를 하나씩 짜서 그냥 파시는 거예요. 파시는데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고 우리 가이드한테 그때 저희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지나가는 엄마가 K 드라마에 너무 빠지신 엄마인데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같이 가시든 그런 가족들하고 같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또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쿠스코에서는 제가 뭐 다른 사진들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미술관이라든지 아까 정서원이 설명하셨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감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어떠한 이 잉카 문명이 어떠한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함인가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꼭 박물관을 다 보셔야 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이 이제 아레기빠입니다. 아레기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저기 첫 번째 사진에서 찍은 여자아이가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며칠 다녀본 경험상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와라. 같이 사진 찍자고 했더니 아이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이 엄마가 사진을 찍어 주신 건데요. 어, 저기 얼마나 이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그 관심도 없었던 BTS에 대한 지민부터 시작해갖고 멤버들의 이름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다 듣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어,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 만난 분인데 저희가 그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왔는데 호텔 앞 인근에 와서 저희가 길을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 구글 맵을 따라서 저희가 갔는데 그게 또 오류가 나서 엉뚱한 길로 간 거죠. 한참을 많이 걸어갔었어요. 어, 많이 지쳐 있을 때 이 골목에서 만난 이 아저씨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영어가 안 되시고 저희들도 뭐 영어가 마찬가지지만
자기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저 혼자였으면 절대 안 탔을 거예요. 세 명이다 보니 탔습니다. 이분이 이제 숙소에 직접 전화도 하시고 이름 같은 호텔이 있어가지고 더 찾기가 힘들었었고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본인이 뭐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본인 부담으로 하셔서 저희가 호텔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정섭 언니의 의견에 따라 뭔가 작은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셔서 의견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사례비를 드렸는데 이분은 안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이건 우리 그냥 마음이다라고 끝까지 설득해서 보냈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호텔로 전화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이제 호텔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일정상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말씀만 고맙다라고 그리고 저희 사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음, 제가 이제 여행을 쭉 하면서 사실 어디 어디 좋은 곳이 있다, 마추픽추 뭐 꼭 뭐 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니면서 제가 본 거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많이 느꼈는데 여기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직원 분은 이제 호텔의 직원이신데 이분은 이제 6개월 된 새댁이에요. 저랑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한테 제가 뭔가 궁금해서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이 꼭 이 직원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퇴근하는 집에 가던 길인데도 다시 되돌아와요, 호텔로. 그리고는 몇 시간이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분이 퇴근이었다는 걸. 그냥 교대 근무하니까 지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밤에 9시, 10시까지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퇴근을 못했던 걸 아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자기네 일이고 근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것이 이제 그녀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뭐 사실 저도 뭐 영어를 못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지만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느낀 거는 또 직업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는 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침 아래깃바에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정수 언니랑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노동절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도 5월 1일 노동절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정말 무슨 축제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와서 박수 치는 모습에 이분들의 그 노동절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잘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즐거운 표정들이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표를 이렇게 다 들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그 자기들의 주장을 굉장히 어떠한 즐거움으로 다른 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담감이 가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그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표정에서는 굉장히 당당함, 즐거움, 이걸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기회에 참석한 것 같아서 이 아래 깃바에서 잊을 수 없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아레기파에서 다시 이제 페루 리마로 돌아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코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깔라팔테, 엘찬테, 그 다음에 저희가, 네, 어디로 갔죠? 네. 네, 이것으로 갔습니다. 네. 깔라파테이신 아까는 이제 그 권혁대 형제님 만났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저희 이제 고모도 미국에서 한 45년, 46년 정도 이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이민 1세대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현재까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런 걸 조금 얼핏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비수기 상태여서 저희 팀만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모레노 빙하인데요. 모래노 빙하에서도 제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모래노 빙하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 파트너였습니다.
9살짜리 아르헨티나 아이였고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를 빼고 저 손을 잡고 저와 계속 오고 가면서 수줍어하는 그리고 가끔 쳐다보고 웃는 그 모습이 이 빙하길에서의 추위도 좀 잊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빙하길이 훨씬 저한테는 따뜻한 그런 길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찬테라는 곳인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가 제대로 이 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뭐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저는 계속 이제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자연이 주는 음, 그런 모습에서 아주 거대하고 신비한 자연을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부에노스, 뭐, 이가수 이렇게 저희가 넘어오는데요. 부에노스에서 기억나는 분은 호텔 매니저님도 기억이 나지만, 저희가 언니랑 둘이서 이제 여기를 왔으니 아사도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야밤에 긴 골목길을 나와서 아사도를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는 굉장히 나이 많은 그 남자분들이 서빙하는 거에서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성과의 어떤 인권 부분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서빙하는 거 보면서, 이 식당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구나. 라는 것도 또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뭐, 어쨌든 영어는 상대편 한마디 안 되고, 저희는 스페인말 안 되고, 근데 어째 뭐 식사를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샴페인을, 이게 따지도 않은 새 것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로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추억도 또 여기에서도 이 식당에서 또 하나 또 남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과수에 가서 그러니까 다양한 집들을 저희가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에서 최대한 그거는 우리가 두 개는 좋은 걸 하자. 그래야지만 여행에서 어, 덜 힘들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또 통나무집을 예약을 하게 됐어요. 너무 추운 통나무집에서 밤새 불을 피우느라 고생을 하고 추위에 떨었는데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옮길까라고 하다가 어쨌든 하루를 견뎌보니 한 번 더 견뎌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주변에 뭐 식당도 없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장을 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제 먹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남겼던 게 이 집 여자 주인, 여주인의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외적인 몸매는 굉장히 지적인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이가 그 집에 한번 갔더니 아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꼬맹이가 6명의 아이를 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그 얼굴의 여유로움이나, 그 다음에 그분이 항상 웃으시면서 하는 그런 어떤 순박한 모습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저희 숙소,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과수에서 또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저희에게 이틀 동안 그 택시 가이드 해주셨던 여자분이신데 젊은 분이셨어요. 아이가 이제 5살 된 아이가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게 사람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가정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는데 이 택시기사 5살짜리 아이가 있는 이 분인데 굉장히 직업 중심도 굉장히 투철 하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부르는 가격은 정말 저희가 우리 이 정도면 금액이 될 것 같아 라고 예상했던 만큼의 어떤 정확한 금액과 그다음에 그분이 꼭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 보는 거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환전 사실 무조건 겁이 났었거든요. 그냥 이런 사설에 가서 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안전한 곳에 저희들을 데려가 주셨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 그런 부분들까지 안내해 줘서 또 잊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안 갈라 그랬어요. 콜론 극장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콜론 극장인데, 가야 된다라고 이게 여행지로 꼽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소통이었든지 뭐 또 어떤 그날의 그 콜론 극장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3번 만에 저희가 찾아간 3번 만에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꼭 여기는 온라인 가입하시고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영어 가이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기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너무 이제 마음적인 고생도, 그 다음에 이걸 온라인을 예약하는 동안에 잘 이게 저희 핸드폰에 뭔가 작동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또 아이한테, 저희 딸한테 또 이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해줘서 저희가 겨우 들어간 곳인데, 근데 안에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공연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한번 여기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한번 보러, 여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연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을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페루에서 지내는 동안입니다. 뭐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죠. 이거는 어떻게 꾸밀 수도 없는 거고, 이때 상황들을 너무 잘 드러내는 것이고,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저희는 이제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그냥 뭐 그냥 느긋하게 좀 여행들을 이렇게 이제 다녔고, 마지막 장면은 저희가 이제 사막을 갔을 때인데요. 저는 정숙 언니한테 깜짝 놀랐죠. 저 언니는 나이를 속이셨어요. 제가 보기엔 30대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체력이 너무 저지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었고. 근데 여기 사막에서는 저는, 뭐 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막이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뒤에 이제 굴곡, 이런 어떤 물결들이 다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저는 지나간 일들을 좀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버려야 될 거는 이 모래밭에 좀 파묻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던 곳이면서 저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또 제일 많이 남은 곳이기도 합니다. 표정 너무 좋지 않아요? 부러우시지 않으세요? 가실 때 꼭 정서버님한테 연락하고 남미 여행은 떠나세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전부 이제 사진을 계속 보면서 또 그때 여행 갔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현희 형제님이 오늘 담화를 하셨는데 제가 떠오르는 속담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이 속담이 이번 여행에서의 딱 맞는 그런 여행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아둘람 공동체에서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함께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언니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이거 꿈도 못 꿨을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언니들을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제 모습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 침대에서 정말 힘들었을 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건데 말씀 없이 그냥 쭉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정숙 언니께 다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을 모든 걸 통해서 제 소중한 일상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꿈을 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꿈은 어떤 꿈인지 공동체에서 계속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양보영 자매님 준비하신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욕에서 양보영인데요. 저는 사실 요번에 남미 여행이 한 네 번째예요. 제가 어, 브라질 에어라인에서 일했었거든요. 옛날에 75년부터 80년까지.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남미를 갔다 브라질만 갔었어요. 이과스포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페루는 옛날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고산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갔는데 요번에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 고산 때문에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산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그 쿠스코에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내가 뉴욕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의사가 빨리 거길 나와야지 방법이 없다. 약 먹어도 소용없다 그래갖고 제가 막 비행기표를 갑자기 사가지고 우물실 왜냐면은 딱 혼자 다니기가 무서우니까 거기는 그래갖고 운물 씨하고 이제 둘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세 자매 세 분하고는 이제 헤어졌죠.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헤어지자마자 우리가 서울에서 온 유덕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35살 청년. 근데 그 청년은 9개월을 일을 하고 3개월을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뭐 소설 작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너무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은 우물 씨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여행을 페루에서 이제 도시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버스가 이 세상에 없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우리 셋만 탔는데 아래층이고 세컨 클래스는 2층인데 버스가
아주 침대가 돼버려요. 180도가 아니라 거의 침대가 되는데 내가 또 놀란 거는 버스가 폴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가격이 5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5불에 그 2층을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8시간을 가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1달러, 2달러가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어머, 그런데 우리는 이제 셋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 하는데 또 너무 좋은 거는 페루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음식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그 유독준이가 또 아는 것도 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불이에요. 이불인데 그 우족탕. 근데 우족탕도 너무 진하고 기름 한 개도 없고 그렇게 맛있는 곰탕을 한 몇 번 먹었어요. 그 삼계탕하고 우족탕 2번.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행을 갖다 잘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놀래는 거는 절대 가이드가 없이는 남미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치안도 굉장히 안 좋고 그 여자 세 분은 굉장히 깡이 좋으신 분이에요. 거기는 막 택시 운전수가 아무래도 막 데리고 딴 데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버스도 타는데 조그만 도시인데 버스 정거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박우무 씨가 또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유독준이라는 그 형제는 하도 여행을 많이 해봐갖고 그 스페인어도 딱딱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그래갖고 거기 버스 정거장에서 얘기했는데 얘가 다 캐치해가지고 버스 정거장 거기 아니다. 딴 데가 있다. 그걸 또 다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독준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 그 사람 덕분에 그래서 내가 뭐 하늘이 주신 나한테 기회다. 너무 편리하게. 그리고 호텔도 너무 좋은 데 싸게 잘 얻고 하여튼 뭐 그 음식점도 제일 맛있는 데를 딱딱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박우물 씨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음식점이 어디가 좋은지. 그럼 막 저기 하여튼 유독준 씨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에 좋은 호텔에서 많이 잤는데요. 그 사람하고 한 어, 9박 정도 같이 다녔거든요. 박우물 씨랑 셋이 다니다가 나중에 또 박우물 씨. 하여튼 요번 여행은 우연하게 갔는데 나중에 재밌었고 그리고 근데 저기서 그 페루의 아레키파하고 또 까하마르하고 또 투리즐러 뭐 이렇게 세 도시를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랬는데 거기 온천이 있어요. 근데 온천이 그 잉카 제국 때 임금님만 하던 온천인데 제가 또 거기 그 까하마르카가 굉장히 그 산에 고도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막 2,000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 말을 믿고 또 갔어요. 박우무 씨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가 거기 있다가 내려왔다 또 죽을 뻔했어요. 거기 딱 내려오는데 막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식당 먹으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막 심호흡을 하고 막 해서 가서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고도를 갖다가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여행에 가신다면은.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어. 그 다음 날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온천을 갔는데 온천물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온천물은 또 이불이에요. 이불에 한 사람 앞에 30분씩 그거 주는데 독탕 아주 멋있는데 큰 물을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똑같은 물인 줄 알았는데 30분 동안 갖다 놨더니 그렇게 머리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고산증을 다 치료하듯이 온천물이 치료가 싹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또 호텔도 또 좋은 호텔 해가지고 또 가고 그다음에 또 바닷가에 가갖고 음식도 그 시푸드가 엄청 비싼 거 다 그 문어 있죠? 옥토푸스. 옥토푸스 요리가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또 2, 3불 막 5불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기가 막힌 요리 갖다 찾아가지고 하여튼 무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재미인데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를 간 거죠, 저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요번에 제가 제일 좋은 거 옛날에는 남미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아르헨티나 안 갔는데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깔라파테가 춥다. 추우면 막 감기 걸려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감기 걸리면 또 큰일 나니까 고산에 시달렸으니까 나 거의 캔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만에서는 안 가고 시골을 다 캔슬해버리고 저도 뭐 이과수폴도 저는 갔었으니까 그래서 안 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그 극장을 갔는데 극장에서는 뭘 하냐면은 세 가지를 해요. 맨 처음에 춤을 가르쳐줘 탱고를. 탱고 레슨을 하고 두 번째는 밥을 먹고 세 번째 쇼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한국 애들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탱고 춤 레슨에 반해가지고 3일 있기로 한 거를 열흘 있던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열흘 있는데 거기 플로리다라는 데가 있는데 한국의 명동 같은 데가 있어요. 차가 안 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이쁜 거리가 있거든요. 아주. 근데 거기에 가면 학원이 그 굉장히 많아요. 그 춤 댄스 학원이. 그런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뉴욕을 뺨치는 그렇게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부터 너무 쉽게 가르쳐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탱고 그 춤이 왈츠하고 뭐 스윙하고 이런 거, 그 살사 그런 데 스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르헨티나 탱고가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 어려운 춤이지만 그거를 마스터하고 나면 다른 춤은 이지하게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애들이 그 여자애들이 막 거기서 신나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렇게 레슨을 많이 하는데 학원에 갔더니 80%가 외국인이에요. 20%는 본국 사람들이고 80%가 외국 사람인데 한 70%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뭐 멕시코에서도 오고 많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춤 배우려고 한 2달에서 6달씩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춤을 에브리데이 2시간씩 하루는 한 번은 프라이빗 레슨, 하루는 그룹 레슨.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 여행은 굉장히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난 거, 그리고 또 내가 또 굉장히 즐겨 한 거, 춤을 열심히 춘 거,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난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지.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해요. 거기가. 파리는 막 근데 정말 내가 보니까 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뭐 큰 파리, 빅파리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알았어요. 파리는 좀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저분한데 물론 내가 후진 데는 별로 많이 안 가봤지만 하여튼 큰 시장하고 대강 돌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고 아까 그 식당이 웨이터들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뉴욕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굉장히 고급 식당. 고급 식당은 웨이터가 젊을 때 젊은 사람을 안 쓰고 여자를 안 써요. 할아버지들 써요. 60대에.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고급 식당을 가도 15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굉장히 럭저리 그 식당을 가면은 다 웨이터들이 할아버지들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점잖게 서빙하는데 이 뉴욕도 그래요. 100불 이상짜리 200불짜리 그 식당들은 다 할아버지들이 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쏘임이고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택시 운전사가 이민국의 나라기 때문에 유럽에서 다 이민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치들 굉장히 부자 나치들이 그 주이씨들 죽이고 나서 그걸 갖다 죽이고 나서 이 사람들 무서워서 이민 온 나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급이에요. 저기 사람들, 시민들이 페루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나는 에브리데이 택시 하루 4번, 5번씩 타고 다녔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너무 점잖고 하나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마음 놓고 택시 타면 돼요. 전화에다가 딱 장소만 딱 누르면은 아무데나 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어도 잘하는 택시 운전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이제 다 부에노스하고 페루하고는 천지천반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혼자 여행하기에 충분하다. 왜냐면 한국 애들도 다 혼자 왔어요. 여자애들이 이쁜 애들이. 그저 30대, 20대 애들도 다 혼자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위험하지가 않은 나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그런데 이제 페루 같은 데는 절대 혼자 가면은 막 끌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가 페루인데 그거는 하여튼 잘 해야 되고 하여튼 요번 여행은 덕분에 가가지고 조금 고산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나는 이제 요번 겨울에 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뉴욕의 미국의 그 플로리다보다 100배 재미있는 나라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너무 할 게 많고 갈 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운만 있으면 다 다녀야 돼요. 뭐 배울 것도 많고 골프가 5불. 근데 요번에 골프 안 쳤지만 이제 가면은 거기 그 춤 배우는 데서 골프 파트너도 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골프에도 같이 치고 여행 다니는 거. 하여튼 거기서 이때 여러분들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요새가 또 최고로 싸요. 근데 겨울 되면 지금 490원까지 제가 바꿨거든요. 하루에 달러를. 근데 700대까지 간다 그래요. 왜냐면 하루에 6불씩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에브리데이 100불씩 바꿨어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100불씩 쓰니까 매일 100불씩 이제 바꿔갖고 식당 가도 캐시로 내야 돼요. 크레딧 카드로 쓰면은 200 몇 불로 계산해 주는데 캐시 바꾸면 400 몇 불이에요. 더블이에요. 딱 100%. 그래서 딱 캐시로 다니는데 하여튼 요번 여행은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몸 회복도 이제 좀 처음에 와서는 제가 침을 좀 머리에 많이 맞았어요. 머리가 좀 어떻게 됐을까 봐. 세포가 좀 죽었을까 봐 그 고산에 시달려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여행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아들남 덕분에 하여튼 이번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우무 씨한테도 뭐 고맙다고 그래야지. 또 어떻게 실수를 그분이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미나게 잘 했으니까 저도 왜냐면 가이드를 많이 부려봤기 때문에 알는데 내가 그래서 이번 여행이 만약에 진짜 유아 여행사였다면 돈 다 물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게가 너무 실수한 게 많고 이게 예정대로 안 된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옛날 패키지 보내갖고 돈 물어낸 경험도 있어요. 가이드가 잘못하면은 주인이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 그걸 잘 알고 나중에 그 정말 여행사가 아닌 것만도 천만다행이고 돈이 없으신 게 다행이다. 돈 있으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여행이다.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고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가 만약에 기절해가지고 저 무슨 일 났으면은 다 물어줘야 돼요. 이거 여행사, 미국 여행사들은 그렇게 돼요. 다 물어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여행사인데 요번에 하여튼 박우무 씨도 이제 다음번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남미 여행할 적에는 고산을 조심하시고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고산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조심하실 필요가 없고 하여튼 요번에 쌀 적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꼭 갔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으로. 지금 어떻게 되면 칠레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가는 그 고속도로가 에브리데이 밀려 있어요. 왜냐하면 칠레하고 또 저기 거기 물가가 100%래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거기 가서 팔고 여기서는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그게 항상 밀려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 알고 계셔갖고 요새 여행 가시려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나도 그 정보가 없었는데 거기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벌써 5번째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하여튼 유럽 이상으로 재미가 있는 나라니까 볼 것도 많고 뮤지엄도 엄청 많고 그리고 거기 레콜타라는 데가 있는데 레콜레타 거기가 뭐냐면 그 묘지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집으로 돼 있어요. 묘지가. 근데 거기 그 아비타라는 여자 있잖아요. 페론 부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사실 자기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재벌 딸이에요. 그 여자가. 근데 요것 만약에 그 여자가 이제 출신이 이제 김건희 같은 여사지만 저기 하여튼 이 여자는 귀족 딸인데 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 내가 놀린 게 그 묘지에서 꽃다발이 만발한 거는 그 여자 무덤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사랑해가지고 꽃을 이만큼씩 장미꽃을 갖다 놓는 데가 그 아비타 무덤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 레콜레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갖고 그 여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아르헨티나 요새 이렇게 막 나라가 안 좋을 때 달러가 엄청 셀 때 그럴 때 지금 가시면은 진짜 15불에 뉴욕에서 몇백 불짜리 스테이크를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싼 거 많으니까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인 자매님, 영상이나 사진 없습니까? 사진은 제가 그 어디지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어디야 거기 우리 아들남 그 서백진 씨가 아, 해주셔가지고 네, 다 본 거. 그래서 제가 사진 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막 이런 거 잘 할 줄은 몰라갖고 많이 못했습니다. 네, 예. 네,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공식적인 토론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기록은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이어서 그 자유스럽게 서로 그 남미 여행에 대해서 느낀 점 서로 물어볼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